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책에 나와서 책 얘기 제 네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게 네 번째 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세 권이나 썼네요. 네. 쇼피디의 미래방송 이야기, 그 다음에 스마트 TV 혁명,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얘기 많이 들었던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까지 해서 이 네 번째 책. 이 책은 좀 사이즈도 작고 내용도 그동안 막 인공지능, 뭐 스마트 TV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읽기 좀 수월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여기가 좀 작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안에 내용도 뭐 이렇게 좀 편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PD,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느꼈던 거, 경험이라든지, 그다음 저의 생각, 이런 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편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걸그룹 콘텐츠, 뭐,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혹시 찍게 되면, 뭐,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저의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컨텐츠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뭐 한지,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얘기를 주로 드리려고 제가 이제 다른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저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뭐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실은 이 결국엔 컨텐츠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원고를 하고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글들을 주로 브런치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하면서 책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목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앞부분 해서 몇몇 출판사에 보내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출판사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퇴짜를 맞았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잘 못 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심지어 한 출판사에서는 뭐 일부러 친절하게 그러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엿먹으라고 이제 빈정거리시려고 메일을 보냈는지, 자기네 출판사에서는 소설을 출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단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좀 놀랐거든요. 아니, 내용을 안 읽어 본 건가? 아니면 내일을 읽어봤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상균 교수님이라든지 최영욱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이제 냈죠. 그래서 김상균 교수님은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올 초에 냈고, 최영욱 님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셔서 저한테도 한 권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런 출판사 군데서 책을 낸 거 보면 제 글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출판사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게 너무 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 그런가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내용이, 심지어 이게 소설은 출간하지 않는다라고 단메일을 주신 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좀 약간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젊은 분들은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젊은 분들 말고 이렇게 산업계에 있거나 조금 저같이 이제 저도 이제 50대니까 4, 50대 이상 된 분들은 메타버스를 지나치게 그 산업적인, 그 상업적인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조금 멀리 이제 생각을 해서 최소 10년 정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블루오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이게 어떤 이런 산업적인 부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미래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아, 게임과 같은 가상 환경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컨텐츠도 소비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상 환경이라는 데서 앞으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게임 같은 그런 가상 환경에 지금부터 관심을 한번 가지고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갈 거고 하는 거에 하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이거 당장 메타버스가 지금 뭐 어느 회사에서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쪽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당장 그러면 저는 금방 실망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당장에 별게 아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좀 길게 보고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는데, 사실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서 몇 년 안에 이런 저희가 오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당장 인공지능 가지고 컨텐츠 분야의 이 활용 사례가 과연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얘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당장 활용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당장 뭔가 나타나는 게 시간이 걸리고 하고 실제로 당장 내가 써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먼 거리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점점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인터넷처럼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이제 사람들 확 쏠림 현상이나 버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쏠림 현상이나 버블, 사람들의 오해 일종의, 그래서 뭔가 당장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이걸 연관을 시켜갖고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에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버즈가 막 섞이면서 그 분야에 투자금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 인력 이런 게 모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실망하는 부분이 항상 나오고 해서 한번 출렁거리는 부분이 항상 생기는데, 뭐 저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발전해 나가는데 거쳐야 될 하나의 단계고, 결국은 그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되는 과정에서 묵묵히 자기가 생각한 바를 지키면서 밀고 나가는 분들이 결국은 그 결실을 사실은 차지하게 될 거고, 이 산업계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결실을 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차분하게 자기 그 실적을 쌓아가고 연구 결과를 쌓아가고 뭔가 자기 지식을 쌓아가는 분들이 결국은 몇 년 후에 그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그랬을 때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막 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끈기 있게 뭔가를 계속 버텨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제 책 그 예를 드리려고 하면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관련 얘기까지 막 드렸는데, 하여간 뭐 저는 여기
저 보면 책에는 반발장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성공적인 컨텐츠라든지 사람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려고 해도 좀 반발장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10년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서 당장에 뭔가 바로 이런 게 혹시 못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이게 뭔가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드릴 때 미래미디어 공상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공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상상하고 하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즐기는 거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좋은 거고, 많은 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재미있었으니까 라고 만족을 하고 말아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늘은 이 얘기하다가 사실은 딴 주제 없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자료 그림에다 이렇게 PIP를 파서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제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내밀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디저리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도 좀 영상을 좀 찍어볼까 약간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찍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약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